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신의 한수의 유채린입니다. 정부는 이 코로나19 사태를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 등 극도의 통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통제가 의도된 공포감 조성이 아니냐는 국민적 의혹이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이를 뒷받침하는 해외의 사례들이 여러 가지 나오고 있다고 하는데요. 이를 본 국민들은 코로나 공포가 과장 내지 조작된 거 아니냐는 비판도 나오고 있습니다. 자세한 소식은 우동균 기자가 전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우동균 기자. 지금 어떻게 보면 코로나19가 코로나 이 증상이 독감과 전혀 다를 게 없다라는 이미 그런 사례도 나오고 있고, 근데 이러한 와중에 우리 정부는 강화두기를 2.5단계 준 3단계까지 강화하면서 너무 정치적으로 이걸 의도되게 자신들을 위해서 하는 거 아니냐는 그런 비판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사실 이제 좀 지긋지긋할 법도 하지만은 사회적 거리두기를 2단계를 한다 했다가 2.5단계를 한다 했다가 그 다음에 또 완화는 하는데 무슨 2.25단계를 한다 했다가 무슨 숫자 놀이 하는 것도 아니고 말이죠. 이런 식으로 국민들을 계속해서 공포감을 불어넣었지 않았겠습니까? 물론 저희가 말씀드리는 이 보도 내용은 코로나는 아무런 문제가 없는 병이다 이런 뜻이 절대 아닙니다. 네. 기저질환이 있거나 면역력이 약한 노인이라던가 이런 분들 같은 경우 당연히 주의를 해야 되는 병이죠. 하지만 사실 저희 신의 한수의 신혜시 대표께서도 코로나에 확진됐다고 해서 격리가 되어봤지만은 정작 아무런 증상이 보이지 않았다. 그리고 지금 주변에도 여전히 무증상자이로서 그냥 아무 문제 없이 들어갔다 나오신 분들도 굉장히 많고, 더군다나 이 코로나를 문재인 정권이 어떻게 이용해왔습니까? 아니, 어떻게 된 게 코로나가 확산될수록 지지율이 오르고 있다. 왜? 이 코로나가 확산되면은 정부가 잘못한 게 아니라 그거는 신천지가 잘못한 거고 사랑제일교회가 잘못한 거고 8.25 집회가 잘못한 거고 이런 식으로 이 사람들이 프레임을 씌워놓으니까 오히려 이게 가만 보니까 코로나로 얘들 재미를 보려고 하는 건 아닌가? 이런 생각도 사실 일각에서 많이 났단 말이에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실제로 과장된 거 아니냐, 의도된 거 아니냐, 이런 것들이 지금 해외에서 속속 나오고 있다고 합니다. 일단 제가 이 자료들을 쭉 보여드리고 나서 총평을 한 번 더 해드리겠습니다. 네. 자, 이게 이미 올해 4월 달에 미국 명문대인 스탠퍼드대 연구진들이 나온 내용입니다. 이거 한국경제 기사 그대로예요. 코로나 피해 지나치게 과장됐다. 독감과 큰 차이가 없다. 라고 나와 있어요. 지금 한번 잠깐 보면은 네. 사망률 0.125%, 독감보다 조금 높은 수준, 즉 독감하고 그렇게 큰 차이가 없는 그런 수준이다 라는 거고, 여기에 대해서 사회적 거리두기 하는 것도 지나치다라는 의견들이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네. 여러분들 잘 생각해 보세요. 독감 사망자도 상당히 매년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그 사망률이나 이거나 비교해 보면은 엄청난 차이를 보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런 것들을 지금 스탠퍼드대 연구진이 제시를 했고, 지금 보시면 다음과 같죠. 경제 전반의 피해를 감안할 때 사회적 거리두기라는 거는 오히려 과민 반응이다. 라는 연구가 나왔어요. 과민하다. 네. 결국 보십시오. 2.5단계 한다 해서 얼마나 많은 자영업자들이 피해봤습니까? 9시 땡 하면은 식당들 문 닫아야 됐죠. PC방, 카페 등등등 문 닫아야 됐죠. 노래방 문 닫았죠. 그로 인해서 얼마나 많은 자영업자들이 고통을 겪었습니까? 그런데 지금 여기 대해서 미국 의료진들도 말했던 거예요. 연구진들도 말한 게 과연 그러한 사장들, 과연 그러한 자영업자들의 엄청난 경제적 피해를 감수하면서까지 이것을 하는 게 정말 코로나 방역에 있어서 의미가 있는 것이냐 라는 부분이 지적했던 거고, 자, 워싱턴 포스트 기사에도 이런 내용이 있었어요. 코로나 감염자의 75 내지 80%는 무증상자다. 결국 이게 뜻하는 게 뭐겠습니까? 어쩌면은 본인이 증상을 가지고 있지 않아서 확진 검사를 받을 생각도 안 하는 사이에 이미 자기가 코로나 걸려가지고 이미 거리를 활보하고 있을지도 모른다. 네, 무증상 깜깜이 감염자들이 지금 거리에 활보하고 있다는 그런 연구 자료도 이미 나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결국 확진 검사가 무슨 의미가 있냐? 이미 전 세계가 코로나로 이미 만연해 있을 수도 있다. 이런 부분들을 미국 언론에서도 지적한 바가 있지 않겠습니까? 자, 그런 가운데 이 코로나 공포가 지나치게 과장 내지 조작된 거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하는 여러 가지 사례들이 외신 그리고 여러 영상을 통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네. 일단 이걸 보십시오. 사진을 보면은 지금 엄청나게 시신들이 막 질배했지 않습니까? 네. 이게 제시되는 과정에서 뭐라 나왔냐? 코로나로 인해서 죽은 사람이 이렇게 많다. 아, 지금 이게 매장하지 못해가지고 화장하지 못해가지고 대기하고 있는 시신이 이렇게 많다. 라고 나왔던 게 알고 보니까 가짜 뉴스였던 겁니다.
왜? 이게 알고 보니까요. 2013년에 해상사고가 발생해가지고 그에 따른 이제 시신들을 이제 어떻게 보면 좀 모아놓은 그런 사진이었던 건데 이걸 마치 코로나로 인해서 시신이 쌓였다. 이런 식으로 보도했던 게 지금 여실히 드러났던 것으로 확인됐던 거죠. 네. 실제로 제가 또 한번 확대를 해드릴 텐데 자, 위에 게 보면은 2013이라고 지금 숫자가 써져 있습니다. 네. 근데 아래 보면은 2020이라고 또 써져 있죠. 이게 코로나로 인해서 지금 대기 중인 시신이라고 하는데 지금 모든 장면이 다 똑같습니다. 결국 2013년도 거 사진을 들이밀어 놓고 이거 올해 코로나 때문에 지금 이렇게 대기한 거다. 이런 식으로 공포감을 네. 조성했던 거 확인된 거죠. 완전 가짜뉴스네요. 어떻게 과거 사진까지 이렇게 쓰면서 코로나 공포를 조성하고 있는 건지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그렇습니다. 물론 일부 사례는 정말로 코로나로 인해서 뭐 시신이 많이 쌓이는 그런 경우도 있었겠지만은 어쨌든 이 코로나에 대해서 위기감을 조성하는 과정에서 전혀 아무런 상관도 없는 사진까지 들이밀어 가지고 자 보십시오. 코로나가 이렇게 지금 심각합니다. 이런 식의 분위기를 만들어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리고 이거는 우리나라 언론에서도 대대적으로 보도가 된 바가 있어요. 미국에서 코로나가 심각하게 확산되고 있다. 뉴욕이 코로나로 인해서 지옥이 돼버렸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기사를 냈던 건데 네. 제가 일단 연합뉴스에서 언급한 이 기사 제목부터 먼저 가겠습니다. 참혹한 뉴욕, 쌓이는 코로나19 시신, 묘지섬에 집중 매장 뭐 이런 식의 이제 내용인 거예요. 네. 뉴욕 하트섬 무용고지 묘지가 지금 엄청나게 뭐 무용고자 묘지로 뭐 묻혀 있다 뭐 등등등 뭐 그런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코로나 사망자들이 너무나도 속출되고 있으니까 화장을 참아 못한 매장을 참아 못한 것들을 한꺼번에 모아서 매장하고 있다. 그만큼 뉴욕이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엄청난 공포에 휩싸였다. 뭐 이런 내용인 건데 자 이것에 대해서 의혹을 제기한 분이 이렇게 말해요. 이거 자작 과장이지 않을까요? 갑자기 생각나요. 코로나로 인한 사망자 급등에 시체 묻을 곳, 화장할 곳이 없어서 섬에 이렇게 버려졌다는 저 기사. 과연 사실일까? 라는 의혹을 제기했던 건데 네. 자, 하나하나 또 살펴보겠습니다. 이게 바로 그 당시의 상황인 건데 뉴욕에 코로나 시체가 너무 많아서 대충 그냥 모아가지고 한꺼번에 매장하고 있다. 이렇게 공포감이 조성됐던 이 사진이지 않습니까? 네. 보시죠. 한국 미디어에서도 보여줬던 뉴욕에 더 이상 시체를 묻을 곳이 없어 땅을 파고 대충 묻고 있다 라고 했던 이것 과연 팩트이겠느냐. 자 다시 한번 제가 확대해 드리겠습니다. 장례식장에서 운구해보신 분들이라면 알겠지만 시체가 들어있는 나무관을 저렇게 두 명이 가뿐하게 들 수가 네. 있겠는가. 절대 못 들죠. 자 지금 네. 제가 빨갛게 또 표시했잖아요. 네. 남성 두 명이 관을 띡 옮기고 있는데 일단 관 무게 자체가 수십 킬로고요. 그리고 그 안에 있는 시신의 무게도 또 수십 킬로일 겁니다. 그럼 도합 합치면 도대체 몇 킬로입니까? 근데 이거를 남자 둘이서 버떡버떡 옮기고 있다? 이 많은 것들을? 이거 당연히 수상하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 부분이겠죠? 네. 그리고 실제로 제가 또 한번 확대를 해드려야 돼요. 지금 보면은 비어있는 관도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럼 도대체 이걸 왜 지금 옮기고 있는 거지?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거 아닙니까? 네. 시신들이 즐비해서 너무나도 많은 사람들이 코로나로 가는 바람에 그래서 지금 어쩔 수 없이 집단으로 매장하고 있다. 이런 취지로 기사까지 다 나왔고 우리나라 언론에서도 소개됐는데 정작 그 현장의 사진을 보면 비어있는 관은 도대체 왜 있는 거냐. 이것도 우리가 의혹을 제기할 수 있는 그런 대목이라고 저희가 살펴볼 수가 있는 거죠. 네. 근데 여기서 좀 의구심이 드는 게 이 비어있는 관이 하나밖에 없지만 저는 또 다르게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다른 관들도 혹시 비어있을 수 있다는 의혹도 제기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맞습니다. 네. 여기 있는 것들이 다 비어 있는 건지 아니면 하나만 빈 건지는 알 길은 없지만은 중요한 거는 애초에 시신이 들어있는 관이라고 하기에는 두 명이서 띵띵띵 옮기는 이것 자체도 석연치가 않고 때문에 이것이 과연 뭐 코로나로 인해서 뭐 매장된 그런 사진인 것이냐 이것도 역시 앞서 보여드렸던 사례처럼 다른 장면인 건데 다른 상황에 대한 장면인 건데 이거를 마치 코로나로 인해서 매장했다고 혹시 또 공포감을 조성했던 것은 아니냐라는 의혹을 우리가 또 한번 제기할 수가 있는 것이고요. 네. 자, 다음 사진이 또 있습니다. 이것도 아주 황당한 건데요. 지금 코로나로 인해 희생자가 너무 많다는 걸 보여주려고 찍은 사진이라고 알려지고 있어요. 네. 그러니까 네티즌들 사이에서는 뭐 그런 식으로 퍼진 거죠. 지금 보면은 사실 좀 섬뜩하긴 해요. 지금 막 까맣게 비닐로 급하게 지금 어떻게 봉한 시신들이 길거리에 쭉 이렇게 지금 늘어져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 이것만 놓고 보면 아 코로나가 정말 문제구나. 아 이걸로 인해서 정말 대혼돈이 지금 벌어지고 있구나. 이런 생각이 들 법도 한데 보십시오.
이 사진을 봐야 됩니다. 지금 빨간색으로 제가 표시했는데 바로 다음 사진에서 제가 그냥 설명할게요. 네. 이게 한 여성이라는 거예요. 어느 여성이 비닐로 봉한 시신을 한 손으로 들고 가고 있다는 겁니다. 지금 여기 보면 워딩이 그대로 있어요. This is a photo of a woman carrying a dead. 그래서 코로나 바이러스 victim 해가지고 뚜두두두 코로나 희생자 시신을 여성이 옮기고 있는 사진이다. 근데 한 손으로. with one hand 한 손으로 at arm's length 오직 팔의 힘만으로. 아 이게 말이 안 과연 되네요. 이게 참 웃기다 하고 좀 모호한 부분이 네. 한데 석연치 않지 않습니까? 시체인지는 뭔지는 모르겠지만 저걸 저렇게 가벼운 것처럼 달랑 들고 가는 어떤 여성의 사진이 포착되었는데 이것도 석연치가 않다 라고 지금 또 의혹이 제기되는 것이 영상에서 또 확인이 되고 있는 거예요. 이러한 확인이 지금 한두 가지가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요. 이 해외 사례들이. 해외 사회들이 앞서 말씀드렸지만 코로나 희생자들이 대기하고 있다. 알고 보니까 해상사고에서 나왔던 시신들이었고 가짜 보도. 가짜였죠. 네. 그리고 뉴욕에서 너무나도 많은 사람들이 그거 하는 바람에 지금 급하게 매장하고 있다. 근데 이것도 알고 보니까 막 비어있는 관도 있고 석연치 않은 부분들이 많고 이것도 시신들이 질비했다는데 여자가 막 이걸 막 띡띡띡 들고 다니고 있고 뭐가 진실인 거지? 라는 생각을 우리가 거듭 제기할 수 있는 장면들이 하나하나 이렇게 드러나고 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자, 다음 사진 또 우리가 보여드려야 돼요. 자, 이거 보십시오. 이게 뭐냐면요. 코로나로 인해서 공포감이 생각보다 조성이 안 되자 어린이들까지도 이제 뭐 심각하게 문제가 되고 있다. 제가 그냥 워딩 그대로 읽어드릴게요. 네. 상대적으로 안전하다고 알려진 어린이들에게까지 괴질이 퍼지고 있다라고 바람잡았던 그 장면이다라고 하면서 지금 보세요. 막 빨간색 두드러기가 막 나 있고 뭔가 봐도 좀 징그럽지 않습니까? 네. 근데 이게 뭐냐? 코로나 때문에 걸린 거다. 코로나로 인해서 아이들마저도 지금 위험에 방치되어 있다. 우리 아이들이, 우리 아들, 딸이 코로나로 인해서 이렇게 두드리가 나면서 엄청난 증상을 겪으면서 죽어가고 있다. 라고 공포감이 조성됐던 그 사진인 건데 이거 가짜뉴스였던 것으로 확인이 되어졌습니다. 이것마저도 가짜뉴스였습니다. 네. 어떤 장면인지 한번 제가 쭉 보여드릴 텐데요. 이게 알고 보니까 2016년에 뭐 우크라이나에서 어떤 뭐 아이가 증상을 보인 게 있었나 봐요. 근데 2016년 우크라이나에서 있었던 거를 그대로 사진을 복사해 와가지고 이거 코로나 때문에 그런 거라고. 코로나 아이들도 쉽게 걸릴 수 있고 아이들이 코로나 걸리면 이런 식으로 두드러기가 나면서 엄청나게 큰 치명타를 입을 수 있다. 이런 식의 지금 보도가 조장되어 왔던 것이 확인되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네. 자, 제가 한번 또 보여드릴게요. 자, 지금 뭐 쭈쭈쭈쭈 해서 이게 2016년 in the Ukraine pick on right 해서 CBS 뉴스에서는 이거를 그대로 뭐 따서 썼다. 뭐 이제 이런 보도인 건데, 그러니까 미국에서 따서 썼겠죠. 실제로 보면은 왼쪽에 무슨 기사가 있는데 무슨 우크라이나 children 해가지고 뭐 쭉쭉쭉 뭐라 나와요. 근데 이거를 그냥 코로나라고 딱 재탕을 했다는 거예요. 이것이 지금 한두 개가 아니라는 거.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정말 많은 의혹을 제기할 수밖에 없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앞서 결국 보여드렸던 코로나가 너무 많이 희생자를 일으켜가지고 화장을 참아 못한 채 시신관들이 대기하고 있다. 알고 보니 2013년 해상사고로 인해서 사망한 자들을 모아놓았던 것으로 확인되어졌고, 그리고 뉴욕에서 엄청난 희생자가 발생해가지고 지금 어느 섬에서 집단 매장하고 있다. 근데 그거 약간 석연치 않은 부분이 많은 것으로 확인되어졌고, 그리고 코로나에 있어서 시신들이 증늘비했다고 했는데 한 여성이 한 팔의 힘만으로 시신을 옮기고 있는 아주 석연치 않은 장면, 그리고 우크라이나에서의 사진을 인용해와가지고 마치 이게 코로나로 인한 것처럼 조장했던 이런 과정들, 이거 우리가 쉽게 받아들일 수가 있겠습니까? 지금 제가 이제 총평을 하겠는데요. 제가 이렇게 말씀드린 거는 코로나는 다 가짜야. 코로나는 아무런 병도 아니야. 그냥 감기일 뿐이야.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네.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위험한 병이에요. 예. 어쨌든 이 병으로 인해서 우한에서 엄청난 일이 벌어졌던 것도 사실이고, 또 기저질환이 있는 환자들 혹은 면역력이 약한 어르신이나 어떤 유아들 뭐 이런 사람들 충분히 위험에 노출될 수 있습니다. 때문에 관리 잘 해야 되고 마스크 잘 써야 되고 그리고 안전에 유의되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런데 과연 이것이 우리가 말하는 이것이 엄청난 질병인 것처럼 해가지고 확대한 것이 맞는 것이냐? 지난날 사랑제일교회에서 엄청난 확진자가 나오고 있다. 대한민국이 정광훈 목사의 사랑제일교회 그리고 8.15 집회 때문에 엄청난 대혼돈에 빠졌다
라고 보도하는 와중에 사랑제일교회 변호인 측에서 했던 말이 무엇이었습니까? 저는 지금도 각인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랑제일교회가 어쨌다 뭐했다 해서 갑자기 지금 코로나가 엄청나게 지금 늘어나고 있다고 하는데 그 코로나가 확산되기 전에 생활과 코로나가 확산된다고 뉴스에서 난리가 났을 때의 생활과 무엇이 달라졌느냐? 그 사실 하나의 차이로 천국이 지옥으로 변한 거 있느냐? 결국 사람들은 똑같이 지금 생활하고 있다. 무엇이 달라진 게 있느냐? 그리고 정작 그 당시에 들어갔던 분들 상당수가 무증상자였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결국 무증상인 채로 내가 코로나에 노출됐는지 모르는 채로 이미 활보했을 사람들이 굉장히 많다는 거, 이거 우리가 지적할 수밖에 없는 사안인 거고, 그런 가운데 문재인 정권은 하는 게 무엇이냐? 코로나가 하루에 몇백 명이 나오고 있어요. 여러분들 2.5단계 됩니다. 9시 이후로는 식당 문 열지 마세요. 노래방 열지 마세요. 카페 열지 마세요. 이런 식으로 해서 자영업자들 엄청나게 타격을 입혀놓고, 그래 놓고는 이제 하는 말이, 자영업자들 고생 많으시죠? 그게 다 사랑제일교회 때문이에요. 그게 다 보수 때문이에요. 라고 해서 국민을 분열하는 과정으로 문재인 정권이 이끌어왔던 이 부분, 결국 코로나를 이용해서 국민을 분열시켜서 거기서 정치적인 이득을 쌓아가는 것이 문재인 정권 아니냐. 결국 코로나 공포감을 이용해서 문재인 정권이 덕을 보려고 하는 거 아니냐.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지적을 할 수밖에 없는 것이었습니다. 때문에 저희는 문재인 정권이 코로나를 조작하고 있다,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해외의 사례들을 보니까 상당히 공포감이 과장된 측면이 많다. 근데 문재인 정권 역시도 그러한 부분을 혹시 이용하고 있는 것은 아니냐, 이 부분을 저희가 짚었던 것인 거고요. 어쨌든 여기에 대해서 국민들이 더 많이 알아가시고, 때문에 코로나 우리가 정말 지혜롭게 극복해야 된다. 이거를 단순히 겁을 먹고 우리가 해결할 것이 아니라 우리가 스스로 잘 지키면서, 그러면서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담대하게 나가는 그런 과정으로 돼야 되는 거 아니겠냐. 정부의 말만 믿을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러한 측면도 있다는 진실을 알고 그것을 고려해서 우리가 상황을 이겨나가야 되는 거 아니겠느냐. 그 부분을 저희가 강조하고자 오늘 이 보도를 전하게 되었습니다. 네, 맞습니다. 제가 오늘 보도를 듣고 나서 딱 드는 생각에, 가짜 뉴스로 인해서 결국은 이 공포감을 조성했다는 게 들통났는데, 해외 사례들을 보면. 그런데 이제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정부도 그러고 있을 수 있다, 이게 비슷하다라고 하는데, 제가 보기에도 지금 집회 이후에 이 코로나의 방역 실패를 교회와 집회 탓으로 몰고 있지 않겠습니까? 이제 이것도 똑같다고 생각합니다. 공포감의 조성을 결국은 그쪽으로 비난을 돌리는 것. 그렇죠. 네. 결국 그런 부분들이 많은 분들로 하여금 정말 오해를 하게끔, 사실 그 보수 진영에 해당한다는 분들 내에서도 그런 말씀하신 분이 있긴 있더라고요. 집회하지 말았어야지. 그 교회 그거 어떻게 된 거야? 문제 있는 거 아니야? 이렇게 말씀하신 분도 있긴 있습니다. 그런데 결국 저희가 누차 말씀드리는 게, 문재인 정권이 모든 걸 조작했어, 이거 절대 아닙니다. 또 문재인 정권에서 이거 가지고 보도하고 놓고 또 시비 걸지 뭔지 모르겠는데, 우리의 취지는 뭐냐? 공포감을 조성해서 국민을 통제하려고 할 것이 아니라 진실을 말하라. 지금 가령 확진자도 마사지 한다는 말도 있어요. 여기에 대해서 억울하다고 할 수 있겠지만은, 미국 같은 경우는 수천만 명이 검사를 받아서 거기서 수백만 명이 나온 것이지만, 대한민국은 여전히 검사 비율이 굉장히 낮지 않습니까? 세계 100위권 안에도 못 든다는 거 아닙니까? 네. 그만큼 그냥 딱 몇 명만 이렇게 딱 검사를 시킨 거예요. 그리고 최근에 사랑제일교회 이런 사람들만 집중적으로 검사시켜서 그들이 다 문제다라고 해놓고, 지금 또 약간 진정세 보인다고 또 언론 플레이하면서 거봐라, 확진자가 여전히 2만 명대다, 역시 든든한 K방역, 이렇게 하고 있는데, 그런 식으로 정권에 유리하게 이용할 것이 아니라 검사 다 할 거 해가지고 국민들에게 진실을 고하고, 무증상자가 사실 이렇게 많았다는 거를 고하고, 그런 와중에 우리가 합리적인 대책을 통해서 국민 경제에 피해를 안 갖게끔 해야 되는데, 국민 경제는 경제대로 피해를 가게 해놓고, 그런 와중에 또 이 코로나를 공포감으로 이용해가지고 뭐만 하면은 2단계 합니다, 2.5단계 합니다, 그런 식으로 분위기 조성해가지고 국민들을 좌지우지를 하려는,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려고 하는 이런 과정들, 그래서 예배하지 말아라, 하지 말아라, 이런 식으로 하는 이 과정, 이것이 온당한 것이냐, 이 부분을 저희가 누차 강조했던 것이죠. 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거듭 말하고 있지만 코로나19가 위험하지 않다는 게 아닙니다. 그런데 코로나19 사태를 조작과 과장을 통해서 이러한 것을 공포감 조성을 한다는 게 문제라는 거죠.
오히려 지금 K방역의 실패는 집회와 교회 탓으로 몰 게 아니라 이 K방역의 실패를 인정하고 이 방역과 기준을 제대로 맞춰서 이 모두 함께 이겨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오늘도 영상 시청하시고 아직 구독 안 하신 분들 있으시다면 구독 버튼 꾹 눌러주셔서 구독 중으로 저희 신의 한 수의 구독자가 되어주세요. 그리고 이 영상이 외부로 많이 알려질 수 있도록 회색 엄지를 파랗게 좋아요도 꾹 눌러주시고요.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나이와 성별에 상관없이 발생하는 것이 탈모입니다. 다양한 모발 고민이 발생하는 요즘 해결하는 방법이 뭐가 있을까요? 바로 올바른 두피 케어가 답입니다. 그래서 저희 신의 한 수에서 준비했습니다. 평강의 오랜 노하우를 담은 성분들로 탄생한 구전 탈모 완화 샴푸입니다. 일단 이 고급스러운 패키지에 저는 한 번 더 반했는데요. 이 시크한 블랙이 이 평강에 있는 구전 녹삼과 구전 녹용에 그대로 그 패키지를 담은 듯한 깔끔한 느낌을 주고 있습니다. 제가 샴푸를 사용한 지 2달이 됐습니다. 제가 웬만한 샴푸를 사용해 봤는데 탈모 샴푸 하면은 일단은 뻑뻑한 느낌도 있고 탈모 샴푸 하면은 머리카락이 덜 빠지는 느낌은 있었지만 두피가 개선되는 느낌은 별로 받지 못했거든요. 그런데 이 제품은 평소보다 머리카락이 덜 빠지는 건 당연하지만 일단은 두피가 간지럽지 않았습니다. 하루 종일 두피가 건강한 느낌을 주었는데요. 두피가 간지럽지 않고 하루 종일 오래 두피가 건강한 느낌. 제가 이렇게까지 칭찬하는 이유 바로 성분 때문입니다. 성분 중 가장 중요한 게 바로 비오틴입니다. 탈모하면 중요한 게 비오틴이라고 할 만큼 비오틴은 머리카락에 단백질을 생성해 주는데 굉장히 좋은 역할을 하고 있는데요. 머리카락에 있는 90%를 차지하는 케라틴 단백질의 생성을 도와주는 게 바로 비오틴입니다. 이 비오틴의 성분을 가득 담은 샴푸, 그리고 이 샴푸에는 그런 성분뿐만 아니라 두피 활력까지 도와준다고 하는데요. 두피와 모발 건강을 함께 잡을 수 있는 그러한 샴푸입니다. 이 샴푸는 식약처의 기능성 인증을 완료했습니다. 그러니까 믿고 사용하셔도 좋습니다. 저희 신의 한 수에서 단독 특가로 진행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더 중요한 거, 탈모 샴푸를 쓰면 머리가 뻑뻑하시다고요. 그래서 같이 준비했습니다. 바로 구전 탈모 증상 트리트먼트까지 같이 준비했는데요. 이 트리트먼트는 아무래도 트리트먼트 하면 가장 중요한 게 윤기 아니겠습니까? 그 윤기를 생성시켜주는 동백꽃 추출물과 동백씨 오일을 가득 담았습니다. 샴푸와 트리트먼트 같이 드립니다. 저희 신의 한 수에서 드리는 단독 특가 진행입니다. 샴푸 2개, 트리트먼트 1개 더해서 69,900원, 2+1 구성으로 진행되는데요. 원래는 정가가 13만 5천 원인데 48% 할인된 거의 반 가격이 할인된 가격 69,900원에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지금 바로 주문 넣어주세요. 문자로 주문 010-9976-4169로 문자로 주문 넣어주시면 결제 정보 바로 오실 겁니다. 저희 신의 한 수에서만 진행되는 단독 특가니까 좋은 기회 놓치지 마시고 좋은 가격과 좋은 성분으로 이 탈모 증상 완화 샴푸와 트리트먼트 함께 만나보시죠.